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2번, 공개 문제 4번인데요. 요 과제가 요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요 방향대로 그대로 그릴까? 이걸 이렇게 도면을 돌려가지고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요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조립도 요거처럼 요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바닥에 서포트를 쭉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 서포트들을 추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요거는 또 서포트 제거하고 그럴 때 서포트 때문에 출력 시간도 더 늘어나고, 요렇게 되었을 때 서포트 제거하고 잘못 제거했을 때 작동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1번 부품을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아예 이렇게 세워버리면 서포트 만들 게 최소화가 되죠. 서포트를 요 축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만 필요하고, 요 사이에도 서포트가 좀 생기긴 합니다. 에브리어로 가는 셈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좀 서포트가 생기긴 해요. 근데 아까보다는 서포트를 생성하는 구간이 최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베드판이 플랫폼 위치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작동부에 대해 서포트 생성되는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또 후가공할 때 뜯어냈을 때 작동하는 것도 깔끔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얘를 자, 요렇게 YZ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한다, 요렇게 보면은 가장 좋겠어요. YZ 평면에서 스케치 시작할 때 1번 부품이 요거니까 1번 부품을 먼저 그리는데, 요런 식으로 다시 1번 부품을 지금 요 퓨전 360 화면하고 같이 원점에다가 YZ 평면에 스케치 해가지고 원점에다가 정렬해가지고 요런 형상을 돌출해서 만들고 그랬을 때 이제 1번 부품에는 요게 A가 몇 파이로 가야 될지 조립 공차를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B가 역시 조립 공차 얼마를 줘야 될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A와 B에 대한 조립 공차를 먼저 추적해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1번 부품 그리기를 할 텐데, A라는 이 원통이 2번 부품에 어느 구멍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2번 부품에 요 구멍에 들어가는 거죠. 8파이짜리에 들어가는 이 축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A는 8파이 구멍보다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1 정도 조립 공차를 생각해서 A는 파이 7로 가면 좋겠어요. A는 파이 7 기억해 두시고요. A는 파이 7.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의 조립 공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A는 파이 7. B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 뭡니까? 2번 부품에서 1번 부품이 들어갈 구멍의 나비 폭이 6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안에 6이라는 나비를 가지는 구멍에 끼겨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5로 이렇게 해주면 0.5mm씩 오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B는 5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셨나요? 퓨전 360으로 형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구멍에 대해서 2번 부품의 요 구멍에 대해서 8파이 요 지름에 요것이 요렇게 들어가서 여백을 클릭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축이 7파이짜리로 딱 들어가면 요거 오차가 지름으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도면에서 본 2번 부품의 요 면과 요 면의 간격이 6mm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끼겨져 들어가는 거 그냥 모서리 클릭하는 게 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겠네요. 모서리만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5로, 그래서 B를 5로 생각하면은 조립공차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부품들을 투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부품도는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1번 부품은 YZ 평면에서 스케치합니다. 자,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조립하는 것이 이 7파이짜리 얘를 기준으로 조립이 되니까 요거 중심으로 그리는데, 먼저 돌출해야 될 프로파일은 난 이거를 먼저 그려서 돌출을 할 거예요. 즉 요렇게 대칭이 되도록 YZ 평면을 가운데 놔두고 5mm로 요거 대칭 돌출 할 거예요. 먼저 요 놈을 프로파일로 그려 볼 때 원그리기를 이용해서 원점에서 1번 시작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선을 이렇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갑시다. 원그리기 해서 이 R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름으로 바꾸면은 16이죠. 16파이죠. 16파이로 요거 그려놓고 이 16파이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를 반지름으로 전환하면 되겠죠. 16파이 요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반지름 전환. 그러면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R8 요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기 1번 시작하고 수직으로 2번 올리고 이게 치수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갈게요. 클릭으로 갈게요. 3번 요렇게 하고 4번도 역시 여기 일치 표시를 보면서 클릭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라인을 추가합니다. 자, 수직 직각도가 떠버렸는데 직각이 떴는데 그래요. 그냥 갑시다. 수직에 대해서 직각이면 수평이니까. 그 다음에 4번 탄젠트는 안 떠도 돼요. 그냥 X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그려놨어요. 일단 이 일치들만 떠 있습니다. 이 양끝점들은 일치들만 떠 있어요. 일치들만 떠 있고 양쪽에 있는 선분들 중에 제일 왼쪽에 처음 그려서 올린 이 선분은 수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직 들어가 있고 하나 더 잡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선과 이 원호에 대해서 탄젠트 접선이라는 콘스트레인 구속을 주도록 할게요. 자, 구속 조건 탄젠트 접선. 자, 요 선과 원을 선택해서 탄젠트로 구속을 했고요. 자,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요 선에는 이 수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렇게 직각이라는 구속이 떠 있어요. 그리면서 제 거는 직각이라는 구속이 떴는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선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선이 서로 직각이다 요런 뜻이에요. 요것이 직각이란 뜻이에요. 이 수직선에 대해서 이게 직각이 됐으면 이게 수평선이 됐다 이런 의미니까 구속을 안 해도 되겠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린 이 선을 수직 수평을 이용해서 마저 수직 조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뭐 탄젠트 또 해야죠. 자, 요거 클릭해서 수직선으로 바꿔줬고, 자, 그러면은 요 접선이라는 탄젠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요 선과 원호를 클릭해서 이렇게 접선 구속을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요것은 탄젠트 조건이 들어갔고, 자, 이제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원호의 절반을 날려버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 치수를 확인할 때 요 선분을 원점에서부터 얼마인지 확인하는데 22만큼 요거를 올려주면 되겠네요. 스케치 치수 이용해서 뭐 원점을 클릭해도 되고 원호 클릭해도 되고 어차피 중심 거리로 나타나니까 요렇게 거리를 22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위에서부터 클릭합시다. 이렇게 나오네. 자, 요렇게 22 치수를 기입했고, 자, 그러면 요거는 돌출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 내부를 클릭해서 이 프로파일을 잡아 놓으시고 솔리드로 가는데, 솔리드의 돌출로 가는데, 자, 얘는 방향을 대칭으로 가야 되겠죠? 대칭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거는 생성이 본체로 가야 됩니다. 생성이 본체로 돼야 되겠고, 세 번째. 자, 방향은 대칭에 거리 전체 길이 5mm. 자, 요 화면 다 체크하셨나요? 방향은 대칭에 거리의 측정값 전체 길이 거리값 5 요렇게 돌출 확인.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를 하도록 할 텐데, 뭐 위에 거를 해도 되고 밑에 거를 해도 되겠지만, 요 축의 지름을 먼저 YZ 평면에 스케치 작성해 가지고 요거를 13으로 대칭 돌출하기 요거를 또 할게요. 자, YZ 평면에 스케치 작성. 자, 중심 지름 원 요거 사용하는데, 원점에다가 1번 클릭하고 요거 지름이 얼마였다고요? 파이 5였어요. 파이 5. 자, 파이 7이었지. 오, 큰일 날 뻔. 파이 7, 쏘리. 자, 파이 7로 갑시다. 이거 뭐 슬라이스는 바쁘니까 안 했어요. 자, 슬라이스 안 하고 프로파일 선택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죠. 클릭이 안 되죠. 자, 슬라이스를 반드시 체크해놔야 스케치해 놓은 원의 안쪽이 프로파일로 선택이 돼요. 슬라이스 자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프로파일 잡았으니까 7파이에요. 7파이로 원을 원점에다 그려놓고 프로파일 잡았고, 솔리드에 돌출. 자, 이거는 생성이 뭐로 가야 될까요? 접합으로 가야 되죠. 접합. 생성을 접합으로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뭐로? 대칭으로. 측정값은 전체 길이로 맞추고, 거리의 수치를 13으로 넣고, 미리 보기 잘 뜨나요? 확인. 자, 그러면 요런 형상이 본체가 지금 본체 1에서 요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똑같은 스케치 평면을 YZ 평면으로 스케치 작성을 들어갈 텐데, 요번에는 요런 거를 그려가지고 역시 대칭으로 돌출하도록 할게요. 여기쯤에 요렇게 요거 잡아가지고 대칭으로 돌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치수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네. 요 정도면 되겠지. 자, 요거 여기서는 YZ 평면에서는
스케치할 때 요 높이에 대한 값이 없지만 우측면도 보니까 12라고 요 치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Y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잊지 말고 슬라이스부터 합시다. 슬라이스부터 하고요. 자, 문제는 이게 코너, 투 포인트 렉탱글 요거 찍을 때 모스냅처럼 이거 안 걸리죠? 그럼 뭐부터 먼저 해놔야 되겠어요? 뭐부터 먼저 해놔야 되겠어요?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따놓는 게 좋겠어요. 따놓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투영 포함의 프로젝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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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정된 도면 요소로 이 세 가지 모서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2점 사각형 맘 놓고 그려도 되겠어요. 2점 사각형 편하게 그려봅시다. 2점 사각형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는 거는 쉽죠. 여기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은 여기 일치를 보면서 두 번째 점을 찍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점은 뜨지 않게 하세요. 중간점은 뜨지 않게, 일치만 뜨게. 삼각형 요 표시 뜨면 안 되죠. 중간점이죠, 이거는. X 표시만 보시고 클릭. 자, 또 저쪽에서 공사한다고 또 시끄럽네요. 자, 여하간 이렇게 됐을 때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선을 클릭해 가지고 요거에 간격을 12 넣으면 이제 프로파일을 위한 스케치는 다 하네요. 자, 이렇게 12. 자, 그러면 이 투 포인트 렉탱글 내부를 클릭해서 이렇게 뭡니까? 프로파일 잡아 놓고 얘를 돌출해야 되는데 요것이 1,3으로 돌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 되셨죠? 자, 내가 여기에다가 사각형 그린 거 이거를 1,3으로 돌출해야 되겠다. 대칭. 자, 솔리드 갑니다. 솔리드에 돌출. 그러고 생성은 뭐로? 생성부터 먼저 봅니다. 언제나 생성 보면은 접합으로 체크해야 돼요. 접합. 방향을 대칭. 그 다음에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은 1,3. 요러면은 축이 튀어나온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주소를 한번 읽어 볼게요. 주소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깎여 있는데 이거 도면이 없다? 주소를 보세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2라고 하네요. 라운드는 R3이고 현재 C2 못따기 C2를 적용해야 되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못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요 4개의 모서리를 밖에서 공사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자, 요렇게 4개의 모서리를 미리 선택하고
수정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 못따기 찾아봅니다. 못따기 들어와서 창이 가려졌나? 자, 창이 좀 가려져 가지고 끄집어내는 중이었고요. 이 못따기의 거리값을 아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2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숫자를 2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동일한 거리 D1, D2가 같은 동일한 거리 요 상태에서 거리값 2 요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만족스럽게 나왔죠? 자, 여러분이 잠시 비번호 새기는 거를 할 시간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일단 등각으로 놔둘게요. 잠깐. 요렇게 놔뒀을 때 나는 여기 면에다가 새기도록 할 텐데, 오늘이 8일이니까 비번호를 08로 요렇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잠시 시간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요 글씨도 가만 보니까, 과제 도면에 나온 걸 가만 보니까 이게 음각이에요. 요 상태도 보면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서 들어간 글씨, 음각이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각이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요거에서 요 모서리까지 요 높이가 12로 갔었으니까 글씨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을까? 요렇게 간격 아래에서 요렇게 가는 거 한 2 정도 생각하고,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 크게 갈까? 네, 2 정도가 그래도 나아요. 2 정도 요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문자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에서 4를 빼면은 문자의 높이는 결과적으로 8로 생각하면은 뭐 적당하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눈어림으로 요런 거는 찾아서 보시는 게 좋아요. 과제 도면에 별다른 문자 높이를 얼마로 해라, 요런 지시가 없다면, 그죠? 양옆이 뭐 그거는 양옆은 또 조절을 해 보는 옵션도 있어요. 양옆을 글자 폭을 조절하는 옵션도 사실은 있으니까 일단 써보고 또 조절해야 되면 그거는 또 조절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 작성 갑니다. 자, 이미 해보신 분들은 요 정도라면 어떨까 막 생각하고 있으셨을 텐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요런 식으로 두 번째 점 클릭해서 CAD의 m텍스트처럼 영역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아리알로 그냥 가고 문자 높이를 8로 맞추고, 정렬해서 가운데 요렇게 맞춰 놓고, 어디 보자. 이제 문자를 여기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08. 약간 아슬아슬하긴 하네. 태환 씨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슬아슬하긴 하네. 요거 문자 간격을 좀 조절해 볼게요. 만일에 요럴 때 문자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이고, 이건 안 나온다.
아, 효과가 없네. 문자 높이를 조금만 더 조절할까요? 그러면은 7 정도면 폭의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네. 이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로 결정을 합시다. 자, 태환씨 오케이?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는 치수를 또 넣을 거예요. 텍스트 박스도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치수를 넣을 거예요. 자, 스케치 치수로 지금 그 태환씨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조가 되도록 치수를 넣으면서 보여줄게요. 문자 높이를 7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12에서 7을 빼면은 5, 그러면 여기는 2.5, 위아래 2.5 간격을 맞춰 볼게요. 요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2.5. 요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좌우의 간격을 1mm씩 박스의 영역을 1mm씩 좌우 간격을 맞춰 놓으면 이거면 적당하겠네. 자, 그리고 요거 치수들을 좌우로 1mm, 위아래 2.5, 2.5 요렇게 조절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내가 치수를 안 넣고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한 거는 영향을 안 줘요. 얘 위치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텍스트 박스가 글씨의 위치 요런 거 잡는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태연씨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치수를 넣어놨고, 앞전에도 이제 굵게 연습을 한 적이 있었지만, 볼드로 연습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 그냥 아리알 글꼴로 가도 출력했을 때 글씨가 새겨질 그 뭡니까? 나비가 나오는지, 회계 그 나비가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일단은 돌출 잘라내기로 가기 위해서 잘라내기로 돌출할 거예요. 요 글씨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선택해 놓고, 솔리드 갑니다. 생성을 잘라내기, 거리를 마이너스 1 하는 순간 음각으로 요거 표시되죠? 쌤, 그 1mm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0.5mm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넉넉하게 1mm 그냥 넣어버리는 게 더 좋아요. 0.5mm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더 정밀한 게 아니에요. 1mm 정도로 넉넉하게 음각 잘라내기 값을 보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놓고요. 자, 요거 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 도구에서 측정 요거 눌러가지고 제일 간격이 좁은 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하고 간격이 0.7mm 정도는 나오네요. 0.7mm 정도 나오면은 이 정도는 글씨가 보여요. 글씨가 잘 보여요. 출력했을 때 글씨가 잘 보입니다. 어제 그 출력하고
캠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요 정도면은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부품은 이제 다 끝나느냐? 더 해야 되죠? 하나 더 해야 돼요. 어디를 더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오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겠죠. 25만큼 이거 튀어나온 거죠. 자, 이거를 어느 평면에다가 그 스케치를 해야 될까?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하면 되겠어요. 자, XZ 평면이 요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평면 바꿔야 돼요. 그죠?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합니다. XZ. 여기에 스케치 작성해서 요 안쪽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칭으로 이렇게 돌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 갑니다. 자, 요거 슬라이스 켜서 단면 보기로 이렇게 해놓고요. 중심원 그리는데 임의의 지점에서 센터 잡고 지름 5 요거 5파이 기입합니다. 자, 갑니다. 자, 요렇게 5파이를 그렸는데 잘 보면은 여기 원점이 있어요. 이 원점하고 원의 중심점하고 뭐로 구속을 해야 될까요? 수직 구속을 해야 되겠어요. 수직 구속을. 자, 요렇게 수직 구속을 해서 요게 됐으면 이제 위치를 마저 잡으면 되겠습니다. 1번 부품도의 우측면도를 보니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m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다행스럽게 이 모서리가 잡히네요. 모서리가 잡히고 프로젝트 안 해도 되겠네. 요렇게를 6.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치수를 넣어놨으면 자, 이거 안쪽에 원의 안쪽을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요. 원의 안쪽을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고 솔리드로 갑시다. 자, 이거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칭 생성을 먼저 접합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생성 접합으로 방향은 대칭. 전체 길이로 가는데 이거 또 도면에 가려져 있네요. 25로 가야 되겠어요. 25. 자, 다시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이고 방향은 대칭이고 범위 유형은 거리이면서 측정값은 전체 길이, 그리고 거리의 수치는 25 요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2번 부품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부품이 들어갈 구멍에 납이 폭을 나타내는 거에 요 구멍이고 그런 면에서 여기를 맞추도록 하겠는데 여기를 YZ 평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YZ 평면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할 건데,
기준을 잡아서 그릴 때는 조립부가 여기니까 여기 8파이 구멍이 여기에 놓이게, 원점에 놓이게, 여기 원점에 놓이게 하면서 그릴 거예요. 먼저 만들어야 될 형상은 요렇게 프로파일을 먼저 그립니다. 요렇게 프로파일을 먼저 그리고, 그러면 요렇게 그린 게 요렇게 YZ 평면에서 돌출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작업할 거는 여기를 프로파일로 따가지고 요만큼을 잘라내기로 파내는 거예요. 잘라내기로 파내고, 또 세 번째로 요 나비를 나타내는 거, 1번 부품이 들어갈 나비를 나타내는 요 구멍, 요거를 파낼 거예요. 즉 빨간 색깔로 표시한 피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잘라내기 영역을 그려가지고 파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또 표시해야 되겠네. 그냥 갑시다. 이 1번 부품이 조립이 될 이 구멍을 잘라내기로 역시 파고, 요런 순으로 피처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자, YZ 평면에서 1번 프로파일을 시작해 봅니다. 1번 첫 번째로 그려줄 프로파일을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으로 갑니다. 자, 슬라이스를 일단 켤게요. 얘를 일단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파낼 거니까 첫 번째 그릴 프로파일 요거를 우선 그릴 거니까, 여기 원점에다가 원 그리기 이용해서 R8이니까 16, 지름 16으로 원을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원 그리기 16파이. 자, 치수 숫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반지름 전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R8이 되었다 맞춰 놓고요. 그 다음으로 이 수평 방향으로 라인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선을 그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X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일단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을게요. 2번, 3번 이런 식으로 선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너무 작다. 좀 이렇게 제껴 놓고, 자, 이렇게 선을 수평을 보면서 그려 놓고 위로 꺾었어요. 치수는 안 넣었고, 현재 처음에 그려진 이 선은 제 거는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있는데, 이 수평은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슨 구속 조건이 더 필요하냐면, 이 원과 이 선을 탄젠트로 구속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원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고 이렇게 탄젠트 구속 넣어놨고요. 그러면 여기 라인의 위치를 도면에서 설명하기를, 요 센터인데 이거 원점 위치죠. 우리는 원점 위치에서 40 떨어져 있다. 즉 뭡니까? 이 원점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얘를 40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자, 치수를 이렇게 기입합니다. 원점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40.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잡았어요. 요거까지는 잡아놨고, 이제 이쪽에서 가는 라인을 해봅니다. 역시 선 그리기 하는데 원의 12시 방향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일치 보면서 선을 그리는데 수평 피드백이 좀 가게 요거 잡아 놓을게요. 여기 두 번째 점은 임의의 지점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냐? 아니다. 자, 지금 추가한 이 선은 수평 피드백이 들어갔는데, 수평 구속이 들어갔는데, 요거도 역시 탄젠트 구속을 원하고 원과 선을 클릭해서 탄젠트 구속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 구속을 넣어 놓고,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를 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호가 파이 4와 동심관계예요. 파이 4와 동심관계예요. 그랬을 때 20이라는 이 치수가 호이든 파이 4짜리 원이든 그거에 대한 y의 위치 값이죠. y의 위치 값이고 5mm 이게 x의 위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치수로 위치 잡기 좋은 거는 원 그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원 그리기를 해서 여기 임의의 지점에 센터를 클릭하고 4파이로 원을 먼저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호를 그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어요. 자, 먼저 이 원을 그립니다. 이거 4파이였죠. 자, 이렇게 4파이로 넣어놓고 이 원에 대한 치수를 바로 갑니다. 스케치 치수할 때 뭐 원과 이 선을 선택해서 X 방향으로 5였죠. 5, 요 치수를 먼저 넣읍시다. 그 다음에 역시 스케치 치수할 때 이 원을 클릭하고 바닥에 있는 선을 클릭해서 이 센터 간격 20 요거를 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4파이짜리 원은 완전히 정의가 됐어요. 요거는 완전히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호를 그리도록 하겠는데 선의 끝점에서 이 호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거는 지금 이 4파이의 센터하고 이 라인의 끝점이 서로 맞아 있지 않습니다. 맞아 있지가 않아요. 이거를 수평으로 서로 구속을 먼저 해놓고 호 그리기 가는 게 좋겠어요. 수평으로 이거 할 때 뭐를 클릭합니까? 원의 센터하고 라인의 끝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수평 구속 할 때 원의 센터를 클릭하고 요 라인의 끝점을 클릭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의 끝점이 원의 센터에 대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졌고, 요거에서 출발하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러면 홀을 사용하는데 이 3.5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요 라인의 끝점에 1번 클릭하고 2번 여기쯤을 클릭하고 3번 여기쯤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홀을 만들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홀을 만들어 봐요. 3.5 선의 끝점을 1번 그리고 2번 적당하니 떨어진 자리 여기를 2번.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자, 3번 클릭할 때는 이 탄젠트 구속 이런 거 안 뜨게 주의해서 그냥 피드백 탄젠트 구속 이런 거 무시하게 클릭을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호가 요 호를 클릭했을 때 이 호의 센터가 여기쯤에 표시되고 있네요. 그죠? 요 호의 센터를 클릭해서 4파이 1의 센터에다가 끌어다 놔볼게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요거 참 잘 안 된다. 요건 참 잘 안 된다. 쏘리. 요거 가만히 있어라. R5로 반지름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R5 반지름 치수를 먼저 넣을게요. 치수를 넣을 때 스케치 치수를 넣을 때 요 홀을 클릭해 가지고 R5를 바로 그냥 넣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가 좀 복잡해졌네요. 요렇게 됐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이동이 잘 되겠네. 자, 이 R5의 센터 포인트 요거를 마우스 왼 버튼으로 클릭하고 끌어당겨서 4파이 이 센터에다가 갖다 대면 동그라미 표식이 뜰 거예요. 중심점 해도 돼요. 3.5를 많이 쓸 것 같아서 나는 3.5로 그냥 간 거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니까 일치가 떴죠.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이 호의 센터 요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4파이 센터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동그라미 표시가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려운 부분은 잡았어요. 이제 이 R8이라는 거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역시 3.5로 잡을 건데, 자, 여기에서 얘네는 이 끝점과 끝점이 있죠. 여기를 1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여기 3번 이렇게 3.5가 그려질 때 이쪽에서 오는 선에 대해서 탄젠트 구속은 떠도 돼요. 여기에 탄젠트 구속은 떠도 돼요. 자, 3.5 또 그려봅니다. 3.5 또 가요. 요렇게 1번, 2번 해가지고 요렇게 갈 때
여기 3번 갖다 놓을 때 이 선에 대해 지금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럴 때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R 8 반지름 8 치수를 넣습니다. 자, 요거까지 됐으면 자, 요게 좀 요렇게 조절이 좀 되죠. 요 끝점이 요게 조절이 되죠. 앞서 있었던 호의 끝점은 좀 조절이 되고, 제 거는 지금 이렇게 커진 상황인데 얘가 아직 정의가 안 됐어요. 도면에서 보면은 요 선의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선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이 호가 마저 정의가 됐을 텐데, 그런 정보는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쪽에 탄젠트, 선과 호가 탄젠트, 이쪽에서 오는 이 호와 방금 그려놓은 반지름 8의 호가 서로 탄젠트가 된다.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 호와 호를 탄젠트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면 요거는 이제 마무리 될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탄젠트 호를 클릭하고 호를 클릭해서 탄젠트. 자, 그러면 이 구속이 다 들어갔네요. 여기 위에 R이 두 군데 모여 있는 게 조금 짜증났죠?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자, 그러면은 프로파일을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이 프로파일은 여기하고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원 그렸던 거 절반을 자르기로 날려도 되겠지만 뭐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첫 번째 그렸었던 반지름 8에 원 안쪽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도 마저 선택해 주면 프로파일로 전체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요거에 돌출하는 값은 13으로 돌출을 하는데 대칭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대칭으로 돌출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요 프로파일이 잡혔을 때 솔리드 돌출. 자, 세 본체는 맞아요. 세 본체 생성은 세 본체 맞아요.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이고요. 범위 유형은 거리, 전체 길이, 측정값을 전체 길이로 바꾸고, 거리의 수치를 13으로 넣어주고요. 이게 13으로 수치를 넣으니까 세 번째였던 게 딱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죠. 잘라내기로 바뀌어 버리죠. 요거를 생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다시 바꿔 놓으세요. 생성 세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번째,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은 13으로 이렇게
새 바디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확인.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1번 부품이 계속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서, 요게 계속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서 내가 좀 확인하기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본체의 트리를 아래로 열어놓고 본체 1에 왼쪽에 보면은 눈동자 아이콘 있죠? 요거 클릭하면 숨기기가 될 겁니다. 숨기기 해놓읍시다. 숨기기. 요래주면은 내가 확인하기 더 좋죠? 나중에 이 숨기기 했던 거, 본체 숨기기 했던 거는 켜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2번 부품의 두 번째 작업을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로파일 잡아가지고 파내는 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파기 위해서 시작하는 면이 6.5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죠. 13의 절반이면 딱 6.5네요. 그러면은 지금 스케치하고 있던 YZ 평면이었죠. YZ 평면 위치가 딱 6.5 자리예요. 이해되셨나요?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을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여기가 딱 6.5 지점이라는 거죠.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역시 슬라이스부터 켭시다. 슬라이스를 켜놓고 자, 또 내가 스케치할 때 불편할 수가 있죠. 투영 포함 프로젝트로 가는데 모서리를 일일이 클릭 안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안쪽에 커서를 가져다 클릭하면 바깥 둘레가 다 투영으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 이번에는 커서를 이 안쪽에다 넣고 클릭을 해 보려고 해요. 투영 포함 프로젝트 해놓고 요 면을 그냥 클릭한 거예요. 안쪽에 면을 클릭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확인.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안쪽에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프로젝트로 선택을 할 면을 지정을 해버렸더니 이 둘레가 모서리 다 따졌어요. 요 둘레 모서리가 다 따졌어요. 오, 좋아요. 요거 잘 됐어요. 자, 면에 다시 맞춰놓고. 자, 그러면 이어서 내가 볼 거는 이 선을 그릴 때 여기 일치만 볼게요. 중간점 아닙니다. 일치만 보고 1번 클릭해서 2번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점 세모 표시가 뜨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25라는 치수를 맞추도록 하겠어요. 우선 선부터 추가합니다. 자, 요렇게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 선을 여기 투영된 모서리하고 요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스케치 치수를 넣을 때 요거 25 요렇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치수를 넣어 놨으면
치수를 넣어놨으면 커서로 그려놓은 선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에 있는 영역을, 안쪽 영역을 클릭하면 이게 프로파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에 프로파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돌출할 준비가 됐어요. 솔리드의 돌출로 갑니다. 창을 좀 조절해 놓을게요. 요렇게 해놓고 얘의 생성은 뭐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잘라내기로 가는 게 좋아요. 생성은 잘라내기로 바꾸고 이 측면 하나, 방향은 측면 하나 요거를 쓰는데 범위 유형을 대신 뭐로 바꾸냐면 모드로 바꿀게요. 스크린펜 쓰더라도 뭐 사라지더라도 그냥 할게요. 생성을 잘라내기로 하고 측면 하나에서 모드라는 옵션을 쓸 때 여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괜찮고요. 만일에 그 방향이 뒤집어져 있다면 이 반전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체크한 것처럼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떠 있고 생성은 잘라내기, 측면 하나, 범위 유형 모드 요 상황이면 확인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잘려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됐다. 확인할게요. 저도. 자, 그러면 이렇게 절반이 샥 날라갔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고, 이제 됐고, 그러면 참 쉬웠다 해야죠. 자, 이 도면을 보면은 1번 부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6의 나비 값을 가지는 이 구멍을 파줘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파줘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스케치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만들어 놓은 피처의 윗면 있죠. 요 평면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잘라내기로 파기만 하면 되겠네요. 요걸 잘라내기로 파면 되겠네요. 쌤, 그런데 본체 1이 숨기기 되어 있는데 잘라내기 할 때 본체 1하고는 상관없나요? 숨기기 해놨을 때는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본체 1 숨기기 된 거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본체 1을 아까 숨기기 한 이유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이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갑시다. 스케치 작성. 자, 요렇게 왔을 때 원점의 위치가 우리는 현재 여기가 딱 일치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그릴 때도 원점을 여기에 놨기 때문에 여기가 도면에 요 위치가 딱 여기인 셈이에요. 그러면 사각형 그릴 때 2포인트 렉탱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점에다가 1번 클릭해서 가는 중심사각형이 좋겠어요. 중심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2번 클릭해 주는 게 딱이에요. 사각형의 중심사각형. 자, 사각형 중에서 뭐 사용한다고요? 중심사각형. 요거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사각형 클릭해서 원점에다가 1번 클릭. 원점에다가
1번 클릭. 두 번째 점을 가는데, 요거 치수를 기억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일단 현재 제 거는 6을 X방향 치수를 먼저 넣을 수가 있는데, X방향으로 6만 먼저 치수를 넣습니다. 6만 먼저 넣고, 그냥 엔터 해버릴게요. 자, 다시 보여주자면, 직사각형의 중심사각형을 사용하는데, 원점에다가 센터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X방향으로 지금 치수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죠. 치수를 6 넣고, 엔터 해버리면, X방향으로만 6의 치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도 보면은, 치수가, 여기 모서리에서 31 떨어지는 위치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 모서리에서 스케치 치수 갈 때,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요 선분을 클릭해서 이 간격을 3일 넣을 수가 있겠단 말이죠. 요렇게 치수를 넣어 봅시다. 요 모서리 클릭하고 선을 클릭해서 3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정이 끝났죠? 자, 그러면 요거도 프로파일 다 그렸어요. 그려진 사각형의 안쪽을 클릭해서,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자, 솔리드의 돌출로 갑시다. 솔리드의 돌출로 가는데, 얘는 생성이 뭐로 가야 된다? 잘라내기로, 생성을 잘라내기로 가야 된다. 잘라내기 해놓고, 측면 하나인데, 이 거리값을 마이너스로 막 넣으면 방향이 뒤집어지겠죠? 이거 옵션을 바꾸는 거를 하고 싶은데, 뭐 그냥 거리값으로 넣을게요. 편하게. 이 거리값에다가 한 그 30 넉넉하게 마이너스 30 요래 주면은 잘라내기의 방향이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넉넉하니 잘려졌습니다. 또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고,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이용은 거리값은 마이너스 30 정도로 넉넉하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30 하는 순간 화살표 방향이 뒤집어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확인.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해가지고, 원점에다가 8파이 요거 맞춰서 그려가지고 빵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YZ 평면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대칭으로 잘라내기 요렇게 쭉 하면 되겠어요. 자, Y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자, 일단 이것도 슬라이스 켭니다. 슬라이스 켜고,
자, 중심 지름원 요거 선택해서 원점 클릭하고 8파이 지름값 기입하면 원이 만들어지겠네요. 8. 자, 역시 이 원에 8파이 그려진 요 원의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 잡아놓고 프로파일 선택해 놓고 자, 솔리드로 갑니다. 솔리드의 돌출 갑니다. 생성은 뭐로 가야 된다? 잘라내기로 가야 됩니다. 잘라내기로 가고 방향을 대칭으로 잡고 대신에 요거 범위 유형을 모두로 잡을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을 모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딱 구멍이 뚫립니다. 요것도 역시 본체 1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숨기기 위한 본체 1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2번 부품에서 이제 빠진 게 없나 봅시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 참. 여기 보면은 구멍 뚫는 거를 또 더 잡아야 되겠네요. 요거 구멍을 또 뚫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스케치한다? 요면에다가 스케치 가면 되겠네요. 요면에다가 스케치 가면 되겠는데 이거 사각형을 그려놓고 우선 잘라내고 피처 명령에 있는 필렛을 갈게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R2라는 게 주소에 있었습니다. R2가 맞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3이었구나. 오케이. 필렛 명령은 이 스케치로 하지 말고 피처 명령으로 갈게요. 자, 스케치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에 스케치 작성. 요면에 스케치 작성. 자, 요래 와서 자, 이거 2점 사각형으로 이미지점 여기를 1번 클릭해서 X방향 값은 도면에 10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탭 눌러가지고 Y방향 값은 8 이렇게 타이핑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어요. 자, 2포인트 이렇게 클릭해 놓고 X방향 값을 12 타이핑하고 탭 눌러서 8 엔터. 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요거 크기 값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보면은 요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X방향으로 이 모서리에서 얘가 4 떨어져 있다. 요런 거가 치수가 있습니다. 요 치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 치수 이용해서 모서리 클릭하고 선 클릭하고 4mm 요거 잡아주고요. 자, Y방향으로 정의가 안 됐는데 요거 가만히 보면은 중심선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중심선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요거 팔이 요렇게 놓였을 때 중심선으로부터 요쪽으로도 4 요쪽으로도 4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R8이라고 값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 값은 8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요쪽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요거 4가 되면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선과 모서리를 y 방향으로 4로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은, 스케치 치수를 넣으면은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요렇게 넣었으면 스케치 넣었으면 요거 스케치 치수 다 끝났으니까 이 사각형을 클릭하고, 쌤 스케치 필렛 안 하나요? 피처 명령으로 필렛 한다는 거예요. 자, 사각형의 안쪽을 클릭해서 프로파일 잡아놓고 솔리드에 돌출로 갑시다. 자, 생성은 뭡니까?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고, 측면 하나,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을 이것도 역시 모드로 바꿔버릴까요? 모드로 바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보기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지는 거 마저 보입니다. 그죠? 만일에 마음에 안 들면 반전해가지고 이 화살표 방향을 반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반전이라는 버튼 눌러서 어느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뒤집어 주면 돼요. 반전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가 될 건 또 안 생겼네. 자, 요렇게 뒤집어 놓고 확인.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사각형이 뚫렸습니다. 사각형이 뚫렸고, 이 모서리들을 선택할 때, 모서리들을 4개를 선택할 건데, 화면을 돌려가면서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 추가하고, 쉬프트 휠 이용해서 살짝 돌리고,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 추가하고, 또 쉬프트 휠 이용해서 화면 돌리고,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 추가하고. 자, 하나씩 클릭하면서 선택했어요. 다시 보여주자면, 모서리 선택하고 쉬프트 휠 이용해서 화면 돌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모서리 추가하고, 자, 손 떼고 다시 쉬프트 휠 이용해서 화면 돌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추가하고, 또 쉬프트와 휠만 눌러서 화면 돌리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모서리 추가하고. 이렇게 4개의 모서리가 추가됐으면 목깎기 필렛을 이제 피처 명령의 수정에 있는 목깎기 요거 실행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반지름 값을 얼마로 넣어야 될까? 3이에요. 3.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3입니다. 3. 자, 확인.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 형상은 2번 부품에서 만들어야 될 형상은 다 했나요? 빠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디자인 트리에서 이 본체 1이 지금 숨기기가 되어 있는데, 요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보이기로 바꿔줄게요. 요거 클릭해서 보이기로 바꿔줍니다. 자, 1번 부품, 1번 본체 1, 요게 이제 켜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파일 저장하기 해봅시다.
저는 이 본체 트리 아래에 있는 본체 1을 미리 클릭해 놓은 상황이고요. 자, 이 본체 1을 클릭해서 그 꼴을 좀 조절했더니 본체 1을 마우스 우클릭해야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요구할 때 폴더부터 만들기, 폴더 만들기. 수험번호가 지금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오늘 날짜를 수험번호라 생각하고서 갑시다. 201 1008 요렇게 폴더를 만들어 줍시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일 명을 그 폴더에다 넣는데 파일 명을 08_01로 가고 그 파일 유형 F3D가 먼저 뜨겠지. F3D 파일 유형 F3D로 먼저 저장을 할게요. 자, 내보내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거 바로 하면 안 되지 참. 쏘리.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면 뭐예요? 구성 요소 그거부터 해야 되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본체에서 구성 요소를 먼저 작성하고 그러면은 트리에서 구성 1:1 그런 식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요 단계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본체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태연씨 땡큐. 자, 그러면 트리 아래 보면은 구성 요소 1:1 요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얘에서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요거 첫 번째 거 들어온 김에 얘는 뭡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 요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더 생성하기 위해서 어느 거 눌러야 됩니까? 이 점점점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폴더를 시험장에서였다면 바탕화면인데 여러분 지금 이름 폴더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이름 폴더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이름을 오늘 날짜 수험번호 식으로 1008 201 1008 폴더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파일명은 08_1에다가 파일 유형은 F3D 요렇게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퓨전 360 파일로.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여기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퓨전 360 파일이 만들어졌고, 구성 요소 1대1 요거에서 바로 또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하는데 파일명은 같고 유형을 STEP 요렇게 파일 유형을 또 내보내기 한 번 더 합시다. 구성 요소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그리고 경로는 이미 잡혀 있어요. 경로는 방금 전에 한 것 때문에 잡혀 있어요. 바로 위에 이름에다가 파일명을 넣어 놓고 파일 유형 요거를 STP로 바꾸고 해봅시다. 아이고, 아까 이게 복사가 됐지 참. 자, STP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내보내기 하면은 08 언더바 01 해놓고 STP가 윈도우 탐색기에 역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파일은 저장이 다 됐네요. 파트 파일은 저장이 다 됐어요. 그 2번 파트를 또 해봅시다. 요거를 복사해서 트리에서 본체 2를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 가고 구성요소 2대1이라고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요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파일명을 08 언더바 2 요렇게 가서 방금 전에 스텝 파일로 파일 유형을 했으니까 스텝 파일부터 갑시다. 스텝 파일부터 가고 그 다음에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또 저장할게요. 자, 먼저 본체 2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부터 해야 되겠죠. 자, 구성 요소 2대1로 만들어졌어요. 구성 요소 2대1로 만들어졌어요. 요거도 역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자, 경로는 똑같아요. 그죠? 경로는 똑같으니까 파일명만 08 언더바 02 요렇게 가고 직전에 했던 게 스텝 파일 저장한 게 있으니까 파일 유형은 스텝 파일로 그냥 놔두고 내보내기.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08 언더바 02 스텝 파일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요령으로 08 언더바 02 요거 구성 요소 2대1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 한 상태에서 F3D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넘기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구성 요소 2대1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이름에다가 08 언더바 02 넣고 파일 유형을 퓨전 파일 F3D 퓨전 파일 바꿔놓고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끝이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4개의 파트 파일이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틀이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가는데
요게 이제 어셈블리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08 언더바 03 첫 번째 어셈블리의 파일 유형은 방금 전에 퓨전 360으로 갔으니까 파일 유형을 퓨전 360으로 갔으니까 요거부터 갑시다. 파일 유형을 요렇게 바꿔 놓고 그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저장되지 않음 요거를 또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하는데 파일명은 08 언더바 03 파일 유형은 스텝으로 마저 이렇게 해주면 어셈블리 저장도 되겠습니다. 자, 해보면 저장되지 않음 트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역시 경로는 맞춰져 있으니까 파일명만 주의하시고 아이고 이거 복사를 했구나. 08 언더바 03 요렇게 간 상태에서 퓨전 360 파일을 먼저 갈게요. 직전에 요거 했으니까 퓨전 360 파일로 어셈블리 파일 내보내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텝 파일로 저장되지 않은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할 때 어셈블리 또 내보내는데 파일 유형을 STEP로 스텝으로 파일 유형 바꿔서 경로는 뭐 똑같으니까 내보내기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파일도 스텝과 퓨전 360 파일 두 가지 형식이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총 6개의 파일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저장되지 않은 이거에서 또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STL로 보내야 됩니다. 또 한글 버전이라 가지고 메시로 저장되지 않음 이거를 메시로 저장 이렇게 넘겼을 때 그 대화창이 하나 뜰 텐데 일단 하면서 써드릴게요. 메시로 저장되지 않음에서 마우스 우클릭 메시로 저장 이렇게 대화창이 떴을 때 형식을 STL 바이너리 이진이었죠. 한글로 이진 이렇게 뜨죠. 한글로 이진.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구조는 파일 1개. 그리고 메시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고 제 거는 삼각형 수가 5844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로 미세 조정은 높음으로 맞추고 미세 조정 옵션을 괜히 건드려서 다운되지 않게 하세요. 괜히 이거 조절하면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다운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별로 할 거 없어요.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파일 이름만 이제 지정하면 돼요. 파일 이름만 지정하면 되는데 파일 이름은 08 언더바 04로 STL 파일이 저장되면 됩니다. 08 언더바 04 파일 유형은 쓸 필요 없었는데 그냥 썼어요. 자, 08 언더바 04 .stl이 되네요.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에 08 언더바 04 .stl 요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파일 생성이 총 7개가 마무리되면 이 공개 문제 4번에 대한 것은 파일 생성은 끝났고 이제 슬라이서에서 G코드 생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G코드 생성만 하면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과제 도면을 보면서 그릴 때 XY 평면을 이렇게 정렬되게 해놨고 서포트가 1번 부품의 방향을 좀 조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포트가 요런데 조금 생성만 되게 에브리어 했기 때문에 이런데도 서포트가 생성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포트 제거하고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4번 정리를 해봤어요.